하지만 이런 풍요로움 이면의 빈곤층, 즉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약 10.6%가 그 기준에 해당되고요. 보다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측정에선 약 12.9% 수준이라고 하네요. 즉 미국 전체 인구 중 약 10분의 1에서 조금 넘는 사람들이 빈곤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국 직장인 마중이입니다. 오늘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닭가슴살을 요리해 볼 예정인데요. 손쉽게 고기의 익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오늘은 미국에 살면서 느꼈던 풍요로움과 이곳 미국에도 존재하는 빈부, 그 내면에 가려진 나태함과 물자에 대한 태만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언제부턴가 볼 수 있었던 청소년세계 영어 교과서 겉표지 미국 교실 풍경은 늘 햇살이 가득한 창가에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죠. 그 사진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모두 부자일 것이라는 막연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비디오 문화에 비춰진 미국은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의 단연코 1위였었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 이곳의 풍요로움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소비라는 거대한 엔진의 힘으로 움직이는 세계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풍부한 물자의 공급은 아마도 풍요로움이라는 미국만의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듯합니다. 한국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던 조금 먼 과거를 기억해 볼게요. 지금은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 리필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일반 식당 테이블에는 냅킨 대신 두루마리 화장지를 놓고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공공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화장지표를 가지고 가야 낭패를 면할 수 있었죠. 미국에 들어와서 느끼는 문화적 차이는 이런 작은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햄버거나 피자는 아주 자연스러운 요깃거리가 됩니다. 우선 그런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면 음료를 몇 잔을 마시던 아무도 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포크나 스푼은 더더욱 편하게 가져다 쓰라고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처음 미국 생활을 시작할 때 혹시 쓸 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포크나 스푼 그리고 케첩 등 안 쓴 것들은 챙겨서 집으로 들고 왔었어요. 그리고 영화관 문화도 한국과는 확연히 달랐죠. 미국 영화관 시스템은 조금 특이한데요. 극장 내 상영하는 영화관 숫자와 관계없이 표를 받는 곳은 입구 한 곳입니다. 당연히 최신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극장 안을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각 상영관마다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대가 달라서 영화를 처음부터 보기는 어렵지만 하루 종일 영화관보다 나올 수도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일부 극장에 지정석이 있지만 예전에는 지정석 자체가 없었고 아무리 흥행하는 영화라도 전 좌석이 매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작정하고 하루 종일 영화를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풍족하다는 느낌은 식당에서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생각보다 많은 양이 나오는데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심지어 포장할 때 사이드 메뉴나 소스 같은 것을 새로 챙겨주는 일도 흔하죠. 또한 리턴 문화 역시 차원이 다른 미국만의 대범 그 자체입니다. 미국에서 리턴은 보편화되다 못해 악용하기 쉬운 시스템이죠. 물건 구매 시 잘못된 선택과 물건을 구입한 후 마음이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옷을 구입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리턴이 가능하고, 가전제품도 사용해보고 리턴을 해도 받아줍니다. 물론 영수증이 있고 패키지도 온전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필요에 따라서 한 번 혹은 두 번 깨끗이 사용하고 리턴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 역시 이 부분에서 조금 찔리는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What? Oh my god. 하지만 이런 풍요로운 이면의 빈곤층, 즉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빈곤층이라 하면 소득이 정부가 정한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층 15%보다는 낮지만 인구 대비로 생각해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빈곤층에 관한 다큐 영화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더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2017년 작품입니다. Okay, I warned you. One drip and you're out. Oh, come on! Out now. It's gonna melt outside. It's melting inside too. But Bobby, Out.
Thank you very much. You're not welcome. Hey, Lee, got a situation here. 영화는 플로리다 도심 인근 싸구려 호텔에서 한 싱글맘과 그녀의 딸의 삶을 드라마 형식으로 일상을 보여줍니다. 호텔 거주가 곧 숨겨진 노숙 상태로 기능하는 모습이 연출되는데요. 경제적 빈곤, 주택비 부담, 서비스 직종의 저임금, 그리고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면 급식이 없어 굶어야 하는 아이들의 상황이 보여집니다. 영화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과 휴머니즘으로 포장돼서 좋은 작품으로 평가되었지만 보는 내내 뭔가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면서 미국이란 나라에서 과연 가능한 상황일까라는 의심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실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2025년 현실로 돌아와서 저의 클라이언트들은 도시 외곽 지역의 흑인 고객을 상대하는 리테일들이 대부분의 손님이다 보니 그 주변 사람들의 생활상을 여과 없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정부에서 생계를 위해 매월 지급해주는 푸드 스탬프를 가지고 화장품이나 장신구를 사는 여성들을 흔히 볼 수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정부 지원금이 나오니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일을 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상식 이하의 말을 하는 사람도 여러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가난했지만 끝까지 일하며 자녀를 부양했던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떠오릅니다. 그 시절엔 모두 힘들었지만 그래도 일을 한다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 자존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라고 생각하죠. 미국이 부자 나라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노동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기피현상과 국어를 하면서도 돈이 생기면 마약이나 술로 탕진하는 상상 이하의 삶, 그리고 계획 없는 출산 등을 보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들도 이 사회의 한 부분인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선택이 옳든 그르든 그 안에 삶의 구조적 빈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2025년은 과거에 틀어지고 벌어진 미국 내 경제 상황을 트럼프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그들의 삶을 진정한 풍요로 되돌리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